자, 인생 이류 평생 부자 프로젝트 행수입니다. 돈 벌려면 기본은 해두자. 부동산 서류 배우기,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정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시게 되면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 당연히 앞의 시간에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3 플러스 한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속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지 내가 직접 해보는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못 보면 장님 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서류를 볼 줄 아는 것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당연히 정부24에는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내용과 발급 열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집합건물, 총괄 표제부, 뭐 전유부, 일반 건물, 총괄 일반 이렇게 표시해 놓죠.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서류들이 이 정도 보이죠, 그죠? 이거는 시간에 이어서 다음 파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 배우면은 어디다 써먹지, 어디다 써먹을까요? 부동산 매수를 하거나 경매 판단을 할 적에 이렇게 건물 면적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이 건물의 속사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 가지고 1층에 있는 이 건물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2층에 있는 것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일반 상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 배우면은 어디다 써먹지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축물 대장 3 플러스 한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건축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집합건축물, 흔히 아파트, 다세대 연립, 구분상가, 칸칸이 되어 가지고요, 호실별로 되어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상가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집합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것이 아닌 것들은 다 일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집합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볼 적에요, 우리는 흔히 다세대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한 개의 대지 혹은 여러 개의 대지 위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몇 개 동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한 개 동, 한 개 호수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뭐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투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다 보면은요, 요 한 개 동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아파트 내용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 대장이 있죠. 이 전체 아파트에 대한 동 전체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건축물의 세부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총괄 표제부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동에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표제부, 그냥 일반 표제부예요. 표제부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개 호실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알고 싶을 때는 전유부 건축물 대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발급 열람을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것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나눔 무료 투자 강의 안내입니다. 토지김 박사 카페에서는 부동산 투자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나눔 무료 투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상가, 토지, 경매, 공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본기와 노하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토지김 박사의 무료 나눔 강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자, 요 사이트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휘리릭 갔다 오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왔습니다. 정부24 들어와 가지고요, 요렇게 민원 안내 신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을 누르는데 발급을 하게 되면 화면으로는 못 보고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람을 선택을 하고요, 열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여기에 나오죠, 그죠? 조금 전에 세 가지 더하기 3 플러스 한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일반 건축물 대장, 흔히 단독주택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일반 누르면은 이렇게 일반 건축물 대장을 알 수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 건축물 대장을 누르게 되면은요, 총괄 건축물 대장과 표제부 건축물 대장, 전유부 건축물 대장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흔히들 전유부를 누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전유부를 누르면은 호실 명칭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죠? 당연히 써야죠, 몇 호실인지. 그리고 몇 동인지도 몇 동, 뭐 101동, 102동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표제부를 누르게 되면은요, 한 개의 동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만, 동수에 대한 몇 동인지 그것만 표시를 하면 되죠. 총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세대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재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임의로 한번 정해 볼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카카오 맵에 들어가 가지고 집합 건축물 이런 거 하나 떼보면은 일반 건축물 대장은 누구라도 다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하나 떼보면은요,
여기 뭐 아파트 하나 있네요. 이 주소를 알려면은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여기 주소 보기 하면은 여기 한 개 동 안에 요렇게 좀 확대시켜 볼까요? 관악구 봉천동 296이네요. 현대아파트 봉천동 296 외우고 계세요. 자, 요 한 개 필지에 202동이 있고 201동이 있네요. 2차 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296이었네요. 그죠? 요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소재지를 찾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지번까지 눌러라 그랬는데 관악구 봉천동 296이었죠. 그러면은 봉천동 296을 한번 눌러볼게요. 나왔습니다. 이걸 나왔으면 클릭을 하고요. 봉천동 관할하는 행정처리기관이 나오네요. 클릭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건축물인데, 아파트니까 일단 집합건축물을 체크해주고, 한 개 호실을 보고 싶으면은 전유부, 한 개 동을 보고 싶으면은 표제부,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총괄. 어느 걸 누를까요? 총괄을 한번 눌러볼까요? 총괄 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아까 201동, 202동이 있었죠? 볼까요? 이게 201동, 202동이 있었죠? 세대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뭐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총괄을 한번 눌러 가지고 민원 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열람문서 이게 총괄인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다 떼놨는데 다시 그래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총괄 말고 그냥 표제부를 누르면은 추가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건데 상관없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296이었죠. 그대로 지상 본번 이게 이제 그 296이었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네요. 그죠? 아까 집합 건축물에 총괄 눌렀으니까는 표제부를 하나 눌러볼게요. 표제부를 누르니까 동명칭 한 개 동을 알아야 되니까 동명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기재를 해도 되고 검색을 하면은 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게 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201동과 202동 두 개 나오네요. 그럼 큰 거 201동 하나 해볼까요? 선택. 201동 누르니까는 탁 튀어나왔네요. 밑에 민원 신청하기 눌러봅니다. 자, 또 이게 나왔네요. 아까는 요거 총괄, 요거는 표제부 거. 이번에는 뭘 추가 신청을 해볼까요? 전유부 한번 해볼까요? 전유부. 자, 전유부를 하면은 탁 누르면은 좀 더 201동에 전유부를 호실을 적어줘야 되죠. 자, 검색. 그러면 201동의 호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102호부터 상가가 있고, 뭐 그러면 201호 하나 눌러볼까요? 선택. 자, 201호 눌렀습니다. 선택해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 개 다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총괄 표제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괄 표제부. 총괄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대지 면적 나와 있죠. 연면적 나와 있죠. 대지 면적, 아파트 지어져 있는 토지 면적입니다. 자, 연면적은 건축물의 전체 면적입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졌고, 뭐 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라고 뭐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놓은 것이고, 건축물 명칭은 낙성대 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현대아파트 되어 있고, 건축 면적도 99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990평방미터라는 것은 한 개층의 건축 면적입니다. 자, 건폐율 3,817평방미터에 26.1%를 차지해서 건축 면적이 지어진 거고요. 3,817평방미터에 317평방미터를 적용해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12,118평방미터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연면적은 지하청하고 저기 뭡니까? 경비실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나와 있는 연면적이고요. 자, 전체 가구 세대 아까 두 개 동이 있었죠. 그죠? 123세대. 건축물 개수는 2개 있고 총 주차 대수는 142개 주차장이 있다. 부속 건축물 한 개 동 있는데 18.72 이건 아마도 경비실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경비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201동 있고 202동 있고 201동에 있는 청수 뭐 이렇게 아파트 생활 편익 시설 이렇게 쭉쭉 경비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변동 일자 연면적 표시 동별로 청별 면적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죠? 요거 다 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연면적 다 합하면은요. 여기 있는 연면적 요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렇게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갑구에서 뒤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요 아파트를 설계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점점 나와 있죠. 네. 동이 여러 개일 때는 요거 표시를 안 합니다. 각 동마다 표시를 합니다. 동마다 설계사무소가 설계회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주차장의 개수가 전체 아까 142대인가 그랬죠. 그죠? 건물 옥내, 건물 지하에 뭐 옥내 있고 옥외에 6대 주차해가지고 그 하수 처리에 대한 내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일 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동마다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그 뭡니까 한 개 동마다 하는 거 표제부 있죠. 그죠? 총괄 말고 표제부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관련 주소, 집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파트 요 집원의 한 개 집원에
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여기에 공란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개 지번이 있을 때는 이 지번 외에 추가로 지어진 아파트의 지번을 여기에 추가로 또 표시해줘.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무슨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요런 여기에다가 위반 건축 내용을 적어가지고요. 요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빨간색 도장을 땅 찍어놨습니다. 누구라도 보면은 이 건축물 법령 위반한 건축물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닫고 다음에 요거 볼까요? 한계동에 대한 표시요. 아까 201동 봤죠, 그죠? 여기에 201동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 201동은 총 63세대 있고 201동에 있는 아파트의 건축 면적은 605. 건축 1층의 한 개 층의 건축 면적이요. 이것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해가지고 요 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전체 연면적 여기 다 있죠, 그죠? 집은 그대로 있고. 자, 지하 2층, 지상 16층, 요 201동은 그렇게 돼 있고 1층부터 6층까지. 지하 1층, 지하 2층 여기에 기계실, 주차장, 뭐 경비실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1층, 2층, 3, 4, 5, 6층 있고 6층마다 면적이 쭉 있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7층부터 16층까지는 여기 추가로 더 얼굴을 만들어서 쭉 각 층별 면적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주, 건축 설계한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해가지고 설계자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죠. 착공일, 사용승인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여기에도 불법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은 요런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건물에 대한 속살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근데 한계호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전유부를 우리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전유부 선택한 건축물 대장은 이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아까 201호를 선택했나요? 호명칭 201호 했네요. 집은 그대로 다 똑같고 이 2층에 있는 아파트는 전유 부분은 114평방미터. 114평방미터. 네, 전유 부분이고 요 공용 부분이 이렇게 공용 부분은 경비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지하 대피소 이런 것들이 다 공용 부분이고요. 공용 부분이고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거죠. 요거죠. 요거하고 다 합하면은 전체 분양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201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추가 기재가 더 되어 있죠. 공동주택 아파트 가기까지 건축물 대장에 추가로 또 표시를 해놓은 친절한 건축물 대장이네요. 그리고 201호에 뭐 불법으로 뭐 한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호실에서 불법 건축물을 뭐 지어놓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는 요거를 요렇게 누르면은 되는 거고요. 일반 건축물에도 한 개의 땅에 단독주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단독주택을 눌러가지고 총괄을 누르시면은 여러 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 전체 표시한 것처럼 일반 건축물 대장도 총괄, 일반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살펴볼까요? 이렇게 살펴보시니까는 쉽게 여러분들 한 바퀴 돌아보니까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건축물 대장에 무엇이 있었더라? 아하, 이렇게 지어졌구나를 알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은 따로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총 세대수, 주차대수, 건축물의 명칭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이런 거 알 수 있고 건축물의 용도도 마찬가지고요. 용도 지역이 아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건축물 개수 사례로 살펴본 데에서는 2개 동 건축물이 있었죠. 그죠? 층별로 세부 내역도 아파트 있었고 지하 주차장이 있었고 막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호수별 세부 내역도 있죠. 메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위반 건축물 여부도 기재되어 있고 설계 허가 착공, 사용 승인일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수도, 성관기, 연간 필지, 기타 등 이런 모든 속사를 알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부동산 서류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알아본 내용은 건축물 대장, 건축물의 세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고요. 다른 서류들은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김박사, 토지김박사 행수와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는 카카오 채널 토지김박사 행수를 검색하시면 저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눔 무료 투자 강의 안내입니다. 토지김박사 카페에서는 부동산 투자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나눔 무료 투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상가, 토지, 경매, 공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본기와 노하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토지김박사의 무료 나눔 강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